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인데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많은 곳이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가 미끄러워서 사고 나기도 쉽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서 출근길에 오르셔야겠는데요.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 통일로가 연신내역에서부터 독립문역까지 밀리고요. 도봉로는 미아역에서 미아사거리, 이어지는 동서문로가 기름교에서 회화동 교차로까지 속도내기 어렵습니다. 종로는 도심 방면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종로 4가에서 종강역 구간이 어렵고요. 과천대로가 남태령고개에서부터 사당역, 이어지는 동작대로가 경문고등학교까지 어렵습니다. 반대쪽도 경문고등학교에서 사당역 구간이 막히고요. 양재대로가 서남나들목에서 트럭터미널 앞까지 어렵고, 분당 내곡간 고속화도로 광장 지하차도에서부터 구룡터널 사거리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먼저 이 개인정보보호법 이 문제 좀 얘기해 보죠.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7일부터죠. 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전면 금지가 됐는데 오늘부터 또 달라지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인터넷 쇼핑몰 같은 이 인터넷 사업자들이 기존에 수집했던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보유하는 게 일절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에 했었던 거는 주민번호를 요구한다거나 수집 이용하는 거를 전면 금지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안전행정부 안행부 소관이라면 이번에 있었던 보유를 금지하는 거. 이건 이제 방통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보보호법, 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조치인데요. 지금 현재 방통위 측은요, 이 인터넷 사업자들이 회원 가입했을 때 수집했던 이용자들의 주민번호 모두 파기해라 이러면서 이 조사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갖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들은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온라인 사업자들, 인터넷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좀 적발되면은 3천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요. 네. 이 주민등록번호하고 관련된 개인정보법 시행. 네.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오늘부터 되는 건 보유고 지금 7일부터 했던 게 뭐 수집 이용인데요.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주민번호 요구하고 뭐 주민등록증 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실은 6개월가량의 계도 기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7일부터 아직 6개월 정도가 있어서 이 관련한 뭐 사람들이 다 그냥 흐지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도 기간이라는 거는 더 앞으로 시행될 걸 빠르게 준비하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이 계도 기간의 한 행태를 봐서는 6개월이 지나더라도 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별 나아 보여지지가 않아요. 특히 국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낮고요. 마이핀 받으신 분들 별로 없고요. 또 업체에서도 주민번호 관련된 문제점을 좀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현재 이제 병원 관심이 없는 쪽에서는 이제 문제다 하고 이걸 막 적극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바뀐 새 주소지 있지 않습니까? 예. 막 뭐 엄청난 예산 들여가지고 이 주민번호 수집 이용 금지도 비슷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업무 보는 쪽에서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은 데서만 그냥 뭐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으로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주민번호 우리가 구 주소지 그냥 쓰는 것처럼요. 택배 아저씨들이 그런 게 될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쇼핑몰 주민번호 보유 금지 이것도 제대로 뭐 될지 안 될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성격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이자로 살아가는 은퇴하신 분들이요. 네. 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은데 많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굉장히 많은 경제면에서, 신문들 경제면에서 오늘 이 뉴스들 다뤘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한 2.5에서 2.6% 선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낮출 텐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자 소득세 같은 세금을 떼게 될 경우에 최강 금리가 한 1.9%, 1.8%, 1% 선까지 이제 이자율이 떨어진다. 당연히 이자 소득에 기대고 있는 노년층은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이하 소식일 텐데요. 예. 금융제 쪽에서 보면 고액 금융자산가들은 이미 다 탈출했다고 해요. 이제 저금리 관련해서 이런저런 해법 찾고 뭐 주식으로도 가구 조금씩 움직였다고 하는데 목돈이 많지 않은 그리 크지 않은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도 얘기 나옵니다. 지금 일본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가지 않을까 10년 이상. 그럼 은퇴자들은 정말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일할 수도 없고 창업하면 망하고요. 그래서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돈들은 어디로 아까 그 왜 고액 금융자산가들 돈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주식이나 아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나온 경제 전문가들 얘기, 저도 그렇고 서서히 부동산으로 먼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일본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기 살린다고 초저금리 막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몇십 년간? 예. 그때 은퇴자들이 대거의 임대시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게 뭐냐면은 지금 뭐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하겠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돈 풀고 막 경기 살리고 금리 낮추고 했는데 오히려 돈들은 이런 부동산이나 임대사업 쪽으로 딱 가버립니다. 그럼 월세도 임대료만 엄청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럼 젊은이들은 또 부담 커지고 이런 경기는 돈못 쓰니 소비주니까 또 못 살고 세대 간 갈등 커지고 이게 지금 안 좋은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돈들이 주식으로 가면 좋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주식 엄청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주식 한 번 했다가 만에 하나 급락 한 번 맞게 돼서 한 20%, 30% 이 손해를 보게 되면 회복 불가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는 이제 저금리 시대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경기 살린다고. 그러니까 이때 은퇴자들의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하고 시중의 돈들이 좀 진짜 내수 소비로 가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 경기 부양이라는 게 수학공식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젠 정부가 사후 관리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이 뭐 오를지 어떻게 될지 그것도 확신이 안 쓰는 상황 아니에요. 예. 그렇죠. 차라리 오르기라도 하면 뭐 부의 자산 효과 볼 수 있다고 글쎄요. 하는데 그것도 지금 의문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송파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서울 석천 지하차도 지하에 길이 80m에 이르는 거대한 동공, 다시 말해서 빈 공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하에 이처럼 큰 공간이 나타난 이유, 그리고 문제의 공간을 메우고 있었던 흙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서울시 입장을 저희가 잠깐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 싱크홀 조사단 단장이시죠. 관동대학교 박창근 통합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석촌 지하차도 지하 동공의 발생 원인 대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 학교가 가톨릭 관동대로 바뀌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 언제부터 바뀌었죠? 이거 완전히 다른 주제인데. 네,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자, 이 석촌 지하차도 여기 지금 조사 단장이시죠? 네네. 여기에 거대한 동공을 발견했다. 이거 어떻게 발견한 거죠? 당초 8월 5일날 그 싱크홀이 발생되면서 서울시가 다음날 곧바로 조사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이제 그 싱크홀이 발견된 데를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밑에 지하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 작업 일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공사가 40일, 그 지하철 공사가 40일 정도 중단이 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그 전에 또 공사 중단이 된 데가 어딘가를 보니까 서촌 지하철도 아래에서 거기는 약 4개월 동안 또 공사가 중지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장비라든지 각종 그 탐사 장비들을 이용해서 관측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파란 동공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제 개착 작업을 그러니까 좀 한 1m 되는 구멍을 뚫고 실제로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길이가 한 80m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뭐 일단은 1,400톤 입방메다 정도의 규모고 이거 15톤 덤프 트럭으로 140대 분량의 흙이 이제 사라져버린 꼴이 된 거죠. 그게 어디로 갔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두더지가 뭐 파면서 그 많은 흙을 가져갔을 리는 없고요. 예. 결국은 그 밑에 지하철 터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흙들이 이제 유출되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뭐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뭐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품질 관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드 공법으로 이것을 그 터널을 구착을 하는데 먼저 실드 공법이라는 것은 원통체가 있는데 원통체 앞부분에 선단부에 카트를 답니다. 그래서 그 카트를 돌리면은 안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깎여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실드 몸체를 통해서 깎인 안반들을 이제 뒤로 빼내는 어떤 공법으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선단부를 앞에 있는 것을 막장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부분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위에서 안반 연약층 모래 자갈층을 통과할 때 되면은 위에서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또는 이게 실드 공법의 약점 중에 하나가 호박돌 그러니까 우리 사람 머리만한 큰 돌이 거기에 끼게 되면은 이 흙바퀴를 잘 돌거든요. 흙바퀴를 도니까 위에서 모래 자갈들이 흘러들어서 이제 실드 안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어쨌든 대략 이 정도가 원인이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흙이나 물들이 다른 구멍을 통해서 다른 이 커다란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걸 싱크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네. 근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단은 뭐 다른 공간으로 빠져나간 건 맞죠. 그건 근데 공사 과정에서 뒤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계를 통해서. 터널 공사 과정에서 터널을 뚫는데 터널 위가 저기 연약 지반일 경우에 모래 자갈로 구성됐을 경우에 그게 주저앉는 거죠. 터널 안쪽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싱크홀로 조금 다른 게 보통 지하수가 물 흐름이 이제 모래 입자들을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터널 공사 때문에. 쪽으로. 예. 그렇다면은 서울시 입장은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 싱크홀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맞지가 않는다. 미국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하고는 맞지가 않고 우리나라에선 도로 동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 이런 입장이신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뭐 도로 동공이나 싱크홀이나 우리가 외견상 볼 때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비가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만약에 이게 지금 터널 공사가 만약에 저기 주택가 밑으로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택이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동공이나 싱크홀이나 워낙 지금 싱크홀이 사회적 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어떤 감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현상은 똑같은 거거든요. 현상은 싱크하면 똑같아요. 가라앉는다. 예. 홀하면 구멍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석촌 지하철에 80m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러면은 이게 도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80m 길이에 높이가 4m, 폭이 한 5에서 7m 정도 됐거든요. 예. 만약에 2차선 차로 좀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주저앉았다 그러면은 이게 얘기를 예를 들어서 새벽녘에 주저앉아가지고 그쪽을 차들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뭡니까 외국에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차들이 이제 막 그렇죠. 후겨지는 현상. 예. 만약 그런 현상까지 발생됐다 그러면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물론 지금도 사회적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사전에 그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안전하게 싱크홀을 대메우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나마 저희들이 가슴을 좀 쓸어 내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송파구 쪽에 실제로 싱크홀, 도로 동공이나 싱크홀이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단은 옛날에 하천 지역이었던 곳, 그러니까 송파 잠실 지역이 옛날에는 하천이었고 아니면 하천 인근이었거든요, 한강. 예.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하천 안에 있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모래층이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약 지반이나 그러는데 이 연약 지반을 통해서 터널을 뚫는다든지 또는 도시를 개발할 때 하수 관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는 한 40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빠져나오고 그 인근에 있는 모래를 끌고 어디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쪽에서 동공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근데요, 그러니까 제2롯데월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이 이번에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이랑 관련이 있냐 없냐 하는 논란이 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관련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2롯데월드 공사장과 이번에 싱크홀이 발생했던 지하철 공사장과 사이에 석촌 호수가 있습니다. 예. 석촌 호수는 일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펌핑해서 계속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촌 호수는 사방으로 지하수를 공급을 하고 있는 실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석촌 호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다 보니까 석촌 호수에 그러니까 제1롯데 공사장과 지하철 공사장 간의 지하수 연결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하수가 어떤 원인이 돼서 이번에 싱크홀이 발생했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송파구 전체에 싱크홀이 몇 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 5-6개 발생했죠. 서울시는 하나만 발생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울시도 같이 저도 몇 번 조사를 했고, 제가 물론 서울시나 송파구를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일대를 유관조사, 걸어다니면서 유관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한 20개 정도,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조그마한 규모의 싱크홀 발생 우려가 되는 지역도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론해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와 송파구가 정밀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방향을 해야 되겠죠. 저기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일 교수님께서 한 20개 정도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잠실 송파 일대 라고 봐야 되고. 잠실 송파가 근데 크잖아요. 그러니까 석촌호수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남 지역, 성남 쪽으로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오늘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석촌호수가 물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수 흐름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지하 공사를 크게 한다면은 그걸로 지하수들이 빨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공급원은 석촌 호수가 되고 이러니까 그쪽 일대는 집안 상태는 상당히 그 연약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약해진 상태에서 거기서도 한 다수 있을 건데 싱크홀이 실제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펴야만이 시민들이 더 안전한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방이 가능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싱크홀 자체가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예측성이 상당히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데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하철 공사장도 문제지만은 노후화된 하수 관로 그리고 대규모 지하 공사를 할 때 지하수 영향 평가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 노후화된 관로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통해서 아주 누수가 많이 된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국회의사당 앞에 싱크홀이 크게 발생했거든요. 네. 그때 저도 현장 조사를 갔는데 노후화된 하수 관로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 전역에 대해서 지하차도 50년 정도, 40년 정도 된 지하차도에 대한 노후화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문제죠. 예. 정말 지하차도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땅속에 있는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실제로 중요하지 않는 구조물이거든요. 도심지수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상당히 인색하고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인색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데를 우리가 잘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를 해준다면은 그런 사업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그렇다면 만약 다른 곳에 그러니까 송파구 다른 곳에 싱크홀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지하철 공사 때문이다라고 또 봐야 되나요? 그것은 발생되는 위치 또는 그 인근의 어떤 지하수 흐름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할 때 한 5가지 정도의 원인을 두고 차근차근 조사를 해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에 발생했을 때 그게 원인을 딱 찍어서 바로 우리가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예. 또 한 2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예방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안하셔가지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카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 곁을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신율의 출발사 지금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방금 들은 뉴스 하나 말씀드릴까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박인미 선수가 LPGA 챔피언십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는 건데요. 가끔가다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 저도 기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텔레콤.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예, 오늘도 정치 한판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두 분 종교가 어떤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은 사실은 종교를 초월한 문제죠. 예, 굉장히 던져주는 메시지도 많았고 아주 훈훈한 느낌을 받게 했던 며칠이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보면은 이번에 뭐 평상시에도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는 낮은 행복, 눈을 갖다 낮추어서 빈자.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라는 그 세례명 자체가 빈자의 성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제도 보니까 그 청년들 제 그 미사에서도 그 얘기하시더군요. 그 청년들 빈자들의 아픔 소리를 갖다 외면하지 마라 하는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4박 5일 일정 동안의 화해, 평화 그리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그 대전제가 용서겠죠. 그와 같은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고 84년과 89년에 이어서 25년 만에 교황님께서 한국 방문하셔갖고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어떤 4박 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 박사님. 네, 저는 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비종교인 입장에서도 이쯤 되면은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종교가 아편이 아니라 참으로 종교다운 진면목을 저는 봤습니다. 특히 교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을 참 적절하게 인식을 하고 낮은 곳으로 세월호라든지 용산 참사라든지 우리 사회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품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진정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하지 못한 일들을 교황께서 치유를 하신 겁니다. 짠한 감동과 함께 누군가가 꼭 종교 하나 가지라라고 얘기하면 가톨릭을 믿고 싶을 정도의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선교 방송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 박사님이 중요한 약속하셨어요. 선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실 훈훈함 원래 예수회 소속이시잖아요. 예수회 소속이시죠. 예. 근데 예수회가 원래 상당히 좀 낮은 곳으로 가는 그런 특히 이제 그런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강성단체인데 이제 교황을 엄호하는 강성단체인데 개혁을 추천했던 옛날에 영화 미션. 미션도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좀 훈훈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퍼져가지고 오래 지속이 돼야 될 텐데 아까 저희가 주호영 의원
박지원 의원 두 분 연속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본회의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게 물어보셨다고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주호영 의원한테도 여쭤봤는데. 오늘 본회의는 열릴 겁니다. 열리죠. 왜 열려요? 아니, 어제도 보니까 우윤군 정책위장하고 이제 주호영 정책위장 만나서 일단 분리하기로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세월호 특별. 분리할 듯.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할 듯. 그러나 여야가 공히 다 합의하는 그런 내용이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제로잖아요. 지금 100일치는 넉 달 동안에 법안 처리.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당장 오늘 처리해야 될 게 단원고 학생들 입학 대입 특례법 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열리긴 열릴 거예요. 그러나 과연 오늘 세월호 특별법이 과연 오늘 뭐 성안을 하느냐 이건 또 별개예요. 아니. 그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지 특례 입학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별개예요. 아, 그 세월호 지금 여기서 특례 입학에 관한 법안이 여러 부분은 가지예요.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도 그렇고 새누리당 그래서 다른 법안 올린 거 그거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당초에 새누리당은 관련돼 있는 법을 일괄 처리하자고 했던 거죠. 그걸 묶어서. 그런데 이제 일괄 처리하기로 했는데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니까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서 나머지 관련 법들을 처리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는 아마 열려서 몇 가지 법안이라든지 정책 현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현안들은 통과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네. 있다. 근데 그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린다. 그게 지금 굉장히 걸림돌이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이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문제인데 그거 하는 이제 수사권 문제는 좀 들어간 수사권은 것 이미 이제 같아요. 접은 것 같고요. 네. 접은 것 같고 이것도 보니까 제가 절정점이 있는 거의 구분 능선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야가 공이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가 뭐 오늘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하시라. 야당이 다 해라. 내 국회 목소리 4명이니까 네가 다 해라. 그런데 네가가 아니라 야당이 하시라. 죄송합니다. 야당이 하시라. 그러면은 야당은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인사 우리 추천 안 할게. 그쪽에서 싫어하면 우리 안 할게. 이게 합의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쪽은 명분을 주고 한쪽은 실리를 질 수가 있는 거거든. 이쯤에서는 타협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도나 아니면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그러면은 그 구분 능선은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막판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나눠간다 얘기하면 절충점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군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이 군 문제 있죠.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 사과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장남의 어떤 그 군 폭행 사건 연루 성추행까지 같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은 장난이다 지금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런 거죠, 보면은.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사회 지도층인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라 그래서 봐줄 것도 없고 또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제라 그래서 더 빡빡한 잣대를 들이댈 것도 없습니다. 일단 보면 본인이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문제는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장난이었다 이야기하는데 뭐 당하는 입장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생각하면 성추행인데 글쎄 예전에 말이죠.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좀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좀 툭툭 치고 뒤에 끌어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근데 너무 다르죠. 시대가 달라요. 달라서 지금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특히 보면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이다 보니까 성추행인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꼭 굳이 너그러운 잣대로 볼 필요는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봐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갖다 엄격하게는 하되 너무 가혹하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조사를 하는데 너무 가혹하게 조사하지 말라고요? 가혹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젊은 아들을 둔 어머니 입장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장년들이 죽어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시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회 지도층 인사가 성추행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아니, 지도층 인사가 아니라 인사의 아들이 그렇죠. 예, 아들이 더더욱이 그쪽은 정치적으로도 명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때부터 남편모전 의원부터 해가지고 명문가라고 볼 수 있는 집안의 자제가 이거는 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군은
기강 아닙니까? 그래서 기강에 서는 겁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 남지사의 아들이 그렇게 일이 불거지게 된 거는 일을 당한 병사가 써낸 게 아니고 목격자들이 써낸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이번에 그 윤일봉 사건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글쎄요. 예. 두 번째로는 맨 처음에 몰랐답니다. 군 검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걸 알게 됐는데 그렇죠. 군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당연히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 발표를 했다는 건데 그리고 성추행도 장난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장난도 성추행입니다. 아니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죠. 그리고 네. 남녀 간에도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장난으로 그런 성추행하면 그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럼 장난으로 하지 장난이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변명이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 인사 뭐 더 가혹하게 조사는 하되 처벌은 공평하게 하지만은 가혹하게 조사를 해서 저는 일종의 좀 귀감이 돼야 된다. 글쎄요. 이런 짧게 한마디 코멘트 붙이자면은 아까 이제 박 박사님 가혹하게 그러나 공평하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혹할 필요도 없고 공평하게 조사하면 돼요. 공평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남지사도 얘기한 대로 처벌받을 거 있으면 받아야죠.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유명 인사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른바 한 두어 대 맞으면 될 것 같다 10대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거는 남경필 지사의 어제 일간지 기자가 저한테 그런 전화를 했던데 정치적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당장 정치적으로 우선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니까 본인도 가서 당장 머릿속에서 사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보면은 우리나라 특히 이 동양 문화권에서 그런 거 있죠. 수신제가 치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제가 잘못하게 되면 저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는 정치적인 사람들 정치적인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선출직은 지지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유권자 지지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고 아무래도 좀 향후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도 힘이 좀 추동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겠죠.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단순히 이 남경필 지사가 정치적으로 선거를 해서 지사가 된 것이 아니라 5선이고요. 아버지 때부터 그 지역에 수원 대를 이어서 정치를 해왔던 집안 아닙니까? 예. 미국 같았으면은 정말로 정치 갑니다, 가. 그런 점을 존중하고 존경해왔던 지지자들이 그 지역에 많을 거예요. 이걸 아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 형편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잘못받구나. 엄청난 타격이 클 것이고 또 본인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과는 당연히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이제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남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과는 당연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누가 어제 이 사건 터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지사는 아들 둘 다 현역으로 그것도 전방에 보냈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당연히 보내는 거죠.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신 교수님 머뭇거리세요? 아니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보면 국 문제에 관한 보면 그동안 많은 그러니까 이게 받아왔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우리 황 의원이 제가 좀 반대한 게 핵심이 자꾸 지금 엉뚱한 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성추행 폭력이 문제인데 아들 둘 다 군대 보내네 훌륭하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나는 그런 논쟁은 싫다. 아들 둘 세 분한테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고 이 아들이 군대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은 병영 생활 공군 병장 생활을 잘하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핵심은 우리 그렇게 말씀드리자면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법 체계는 누가 됐든 간에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할 입장은 아닙니다. 본인이 폭력을 인정을 했는데 매도한다고 말하면 몰라 그런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은 성추행 문제하고 여태까지 얘기하셨고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거듭 아니 부인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인정을 하는데 다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감싸십니까 아침에? 본인도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군 검찰이 좀 더 조사를 하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참 씁쓸한, 이 부분이 참 씁쓸한 부분이고요. 시간이 됐습니다. 베스트 워스트 고르셔야 되는데. 베스트요? 예. 아유, 뭐, 지난주에 보면은 정치권에서 베스트 할 사람은 없고요. 예. 지난 한 주는 역시 그래도 파파 프란치스코 아닙니까? 아, 교황, 그러니까 교황. 뭐 교황,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서 교황. 여러 가지 희망, 보면 힐링이라고 그러죠. 힐링을 주셨기 때문에 뭐, 감히, 모십니다. 그래야 뭐, 당연히 그렇죠. 박 박사님. 그럴 줄 알고 그냥 다른 사람을 교황해버리면 뻔히 아는 얘기. 대한민국에서 다 그러니. 저는 강우일 주교. 교황 방한준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꼼꼼히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 큰 울림을 준비한 그 모습 자체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역시 강우일 주교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베스트를 꼽았습니다. 워스트는 너무 많아갖고 지금 아침에 오면서까지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뭐 제주도에서 저 지퍼 게이트에 걸려. 제가 꼽았습니다. 김수창 저는 지금 잡고 왔습니다. 두분 다, 두분 다 하시면 딴 걸로 할게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김수창으로 할까 누구로 할까다 그래서 신하경 위원으로 신하경 위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창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죠? 신하경 위원 같은 경우는 어제도 보니까 그 후원금 보니까 출판 기념회에서 뭐 3,900만 원인데 뭐 변명이 좀 어색해요. 뭐 아직 뭐 조사 중이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출판 기념회는 뭐 다른 정치인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다 하는데 보면 출판 기념회 이번 기회에 이제 신하경 의원권으로 해서 출판 기념회 제도 그래도 본인은 억울할 수 있죠. 그 사람 다 받아야 그럼요. 되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아직 의혹인데 의혹이죠. 유죄 무죄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그 앉았던 자리에 의자에 자리에 다른 남자가 앉고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경찰이 오면은 무슨 일이냐 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앉았다 갔는데 빨리 잡아봐라. 내 지금 자리다. 예. 라고 말하면 될 거를 예. 그거를 숨긴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왜 동생 이름을 댑니까? 예. 자기가 이름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인권 유린이다 지금 이러니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철저히 수사해야겠죠. 5초 정도 시간 있어요? 오늘 아니요 시간 다 됐습니다. 됐어요. 5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빵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뉴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뉴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뉴라이브. 냉장고가 필요한 분은 냉장고를 쓰세요. 그러나 프리미엄 냉장고 2달마다 관리받는 물, 철저한 살균 케어, 얼음까지 바로바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분은 정수기 냉장고를 쓰세요.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LGTS 얼음 정수기 냉장고.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